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최만수입니다. 이번에는 양자 컴퓨터에서 필요한 측정의 과정을 Q3를 이용해서 어떻게 기술하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에서 측정 가능한 물리량, 모든 물리량은 측정 가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리량은 보통 허미션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기술을 합니다. 수학적으로. 이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특징은 항상 모든 아이겐밸류가 실수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를 갖는 아이겐벡터들은 서로 오르토고널해야 됩니다. 이런 성질 때문에 중요한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시어럼이 있어서 항상 허미션 오퍼레이터는 이런 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브라켓 노테이션을 조합을 한 건데 중간에 이렇게 아이겐밸류가 중간에 들어가 있죠. 이 점이 이제 특이한 점인데요. 그러니까 측정을 양자역학적으로 측정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측정하려고 하는 물리량을 반드시 이런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을 해야만 그러니까 측정 결과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양자역학에 의하면 이 어떤 물리량을 측정했을 때 측정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물리량의 아이겐밸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측정 후에 파동함수는 붕괴를 하게 되는데, 측정의 결과 파동함수가 어떤 파동함수로 붕괴되는지 분석을 할 수 있으려면 측정 전에 파동함수를 반드시 이 측정하려고 하는 물리량의 아이겐벡터들로 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분석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파동함수를 분해를 하되 그냥 일반적인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나 다른 임의로 선택한 베이시스가 아니라 측정하려고 하는 물리량에 반드시 아이겐벡터로 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파동함수가 있으면 측정을 하고 나면, 그러면 측정 결과가 확인되고, 가령 예를 들면 A라는 양이 측정이 됐다. 그러면 이 A라는 물리량의 아이겐벡터인 그에 해당되는 아이겐벡터 cat A로 붕괴를 하고, 만약에 측정된 값이 A'이었다. 그럼 A'에 해당되는 아이겐벡터 A'으로 붕괴를 하게 되죠. 물론 이렇게 이 붕괴되는 과정은 랜덤합니다. A나 A'이 어떤 값이 나올지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가능한 확률밖에 없죠. 그래서 A가 나올 확률은 이렇게 이 계수. 그래서 아까 분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이 확률을 짐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수 CA의 절대값의 제곱에 해당될, 그러니까 절대값이 바로 이 확률을 주고요. 물론 이 CA 값은 이렇게 아이겐벡터와 원래 벡터의 스칼러 프로덕트를 해서도 구할 수가 있죠. PA'은 여기 오타가 있네요. CA'입니다. CA'의 절대값의 제곱이어야 되고, 그러면 A'과 A'과 원래 상태의 스칼러 프로덕트를 구한 후에 절대값의 제곱 구하면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양자역학에서 측정에 관해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나면 이런 일반적인 측정을 직접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고 그 컴퓨터는 효율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측정을 다 직접 지원할 수는 없고, 컴퓨터에서는 오로지 이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와 연관된 이 파울리 G 오퍼레이터만 각각의 큐빗에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컬렉티브한, 그러니까 여러 개의 집단의 동시적인 측정도 할 수가 없고, 각각의 큐빗에 파울리 G 오퍼레이터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측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게 되겠죠. 이 Q3에서는
조금 더 일반적인 측정을 지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진짜 양자 컴퓨터에서 하듯이 그렇게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서 다른 필요한 측정들을 구현을 해내려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실제 컴퓨터에서 가능하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는 조금 더 일반적인 측정을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각각의 큐빗에, 그러니까 싱글 큐빗에는 모든 파울리 오퍼레이터의 측정을 다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파울리 G뿐만 아니라 X, Y 두 오퍼레이터를 다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서로 다른 큐빗에 작용하는 파울리 오퍼레이터들의 곱도 역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일반적인 측정을 지원을 하는데, 이런 측정들은 다 퀀텀 에러 커렉션, 양자 오류 정정 코드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Q3에서는 직접 지원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런 지금 이 Q3에서 지원하는 일반적인 파울리 오퍼레이터나 혹은 파울리 오퍼레이터의 곱으로 된 것들은 아이겐밸류가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값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Q3에서 지원하는 모든 측정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보다는 이진수인 0, 1로 측정 값을 다루는 게 좋겠죠. 그래서 플러스 1을 0으로 해석하고 마이너스 1을 1로 해석해서 다루게 됩니다. 이 점을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Q3에서는 측정 값으로 나올 수 있는 값이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1을 0으로 해석하고 마이너스 1을 1로 해석한다는 점, 그러니까 바이너리 레프레젠테이션 때문에 이렇게 해석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어야 혼돈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Q3 사용 예를 보면서 Q3가 어떻게 이 측정을 지원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파울리 오퍼레이터들 측정을 보겠습니다. 예, 역시 어떤 큐빗에 측정할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서 각각의 큐빗을 지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지스터에 사용할 심볼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테이트를 고려를 하는데, 임의의 스테이트를 고려를 해도 되겠지만 우선 하나 중첩으로 된 상태를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파울리 첫 번째 큐빗의 파울리 G를 측정을 하겠다 하는 거겠죠. 그러면 측정을 하려면 이렇게 그때 필요한 함수가 이 메저먼트라는 함수입니다. 메저먼트를 하고 측정하는 물리량을 여기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그 측정하는 행위, 그러니까 측정하는 그 과정을 실제 적용을 하려면 이 함수 형태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 상태를, 그러니까 지금 이니셜 상태가 측정 직전에 이니셜 상태가 in이니까 이걸 in으로 넣어주면, 그러면 측정 결과가 이렇게 측정 후에 파동함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측정을 하고 나면 항상 반드시 파동함수의 붕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불어날 텐데 어떤 상태로 붕괴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Q3에서는 모든 작용을 일단 측정하는 것도 일종의 작용이기 때문에 모든 작용은 이 더블 스타로 표현을 하니까 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함수 형태로 써도 되고 위와 같이, 혹은 더블 스타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측정은 랜덤한 함수이기 때문에 측정할 때마다 결과가 달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번 측정을 하고 있는데 측정할 때마다 이렇게 파동함수 붕괴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측정했던 어떤 사실을 실험적으로 증명하려면 여러 번 실험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치 측정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측정을 여러 번 반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저는 한 10번 반복을 하면, 지금 보면 어떨 때는 cat 0가 나오고 어떨 때는 cat 1이 나오고 이렇게 랜덤하게 나오게 되겠죠. 조금 더 많이 한번 해볼까요? 20번을 반복을 하면 역시 굉장히 랜덤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파동함수가 측정 후에 붕괴된 파동함수를 봤는데, 그러면 측정 값은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 readout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측정을 하고 바로 측정하고 나서 바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렇게 readout이라는 함수. 그러니까 지금 측정을 S13이라는 함수 물리량을 측정을 했으니까 측정을 한번 행하고 나면 바로 그 똑같은 함수로 readout을 한번 해보면 그런 측정값이 뭐가 나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1에 해당되는 1로 컬랩스를 한 거 보면 지금 이번에는 이제 0으로 컬랩스 했으니까 측정값이 해당하는 측정값은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0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렇게 반복을 해보면 지금 측정을 하고 여기까지 측정하는 절차죠. 측정을 하고 측정값 확인하고 그래서 측정값 확인해서 측정값을 저장을 하고 이렇게 이것을 10번을 반복을 한번 해봤습니다. 10번을 해보면 그때마다 랜덤하게 나오니까 이것을 확률을 확인을 해보려면 이걸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는 게 가장 편하겠죠. 그래서 한번 500번을 반복을 한 다음에 그것을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면 확률이 거의 반반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통계적인 오차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되도록이면 많이 하면 할수록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1000번을 했더니 이게 확률이 거의 이제 50%에 가까워지죠. 이것도 역시 아직도 스태티스티컬 에러가 있어서 1000번을 데이터를 언제 측정했느냐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고 있죠. 물론 이것은 이 분포는 측정 직전의 상태가 바뀌면 물론 이 분포도 바뀝니다. 그래서 측정 직전의 상태를 아까 여기 개수가 1이었었는데 2로 바꿔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했더니 히스토그램이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측정량을 바꿔도 그러니까 같은 함수인데 측정량을 바꿔도 측정하는 양을 바꿔도 분포는 확실히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겠죠. 저 위에서는 파울리 G를 측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파울리 X를 한번 측정해서 히스토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반반이 되겠죠. 또 파울리 Y를 측정하면 또 다를 겁니다. 그래서 파울리 Y를 한번 측정을 해보면 이것도 이번엔 또 파울리 G와 거의 정반대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측정 양자 컴퓨터에서 실제 일어나는 측정을 시뮬레이트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측정 후에 측정 값도 랜덤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파동함수도 랜덤하게 붕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1000번 한다 해도 역시 아직도 에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테스트하기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측정을 시뮬레이트 하는 것도 좋지만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Q3에서는 이것을 시뮬레이트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석할 수 있는 툴을 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상태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런 중첩된 상태였는데 파울리 G를 측정한다고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까? 랜덤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분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히스토그램 구하고 그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그거보다는 직접 확률을 계산을 해서 아까 슬라이드로 설명해드린 그 양자역학의 기본 가정에 입각해서 확률을 미리 확률과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한 값, 그 다음에 측정 후에 가능한 붕괴 결과, 붕괴 후에 가능한 파동 함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걸 해주는 함수가 바로 measurement Rs라는 함수입니다. measurement Rs라는 함수인데 좀 더 구체적인 사용 방법은 역시 도움말을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한번 어떤 것을 하는지 간단하게 사용 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여기 화살표 왼쪽에는 특정한 가능한 값이 나옵니다. 0하고 1이죠. 지금 Q3가 지원하는 모든 측정은 측정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온다 그랬죠. 게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진법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는데 플러스 1은 0으로 생각을 하고 마이너스 1은 1로 해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 0과 1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겐밸류 플러스 1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 다음 화살표 오른쪽에는 두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한 가지가 확률, 그러니까 측정값 0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측정값이 0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 붕괴 후에 가능한 파동함수가 바로 이거다. 붕괴 후의 파동함수는 이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만약에 측정값이 1이 나왔다. 그게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데 만약에 1이 나왔으면 그때 붕괴 후에 파동함수는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파울리 G를 측정했을 때 그런데, 그럼 파울리 Y를 측정을 해서 이게 마지막 인덱스를 2로 바꿔서 파울리 Y를 측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울리 Y를 측정했더니 이 확률이 0이에요. 0이 나올 확률이 0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1이 나올 확률이 1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만약에 양자 상태에 이런 시스템이 이런 큐빗이 이런 양자 상태에 있었다. 그러면 파울리 Y는 100번 측정해봐야 이거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테이블 메저먼트 1, 2 하고 이거를 한번 20번 반복을 해보면 이게 초기 상태를 표시를 안 해줬네요. 초기 상태를 해주면 이게 여러 번 해도 이 똑같은 중첩 상태, 여기 로지컬 폼까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로지컬 폼. 그러니까 원래 이니셜 상태하고 똑같은 거죠. 이니셜 상태가 그대로 나옵니다. 노멀리제이션만 좀 달라졌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조금 더 확실하게 보려면 이거를 Y, 그러니까 파울리 Y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벡터로 다시 써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측정 후의 값이 측정 전이나 후나 다 R이라는 함수, 이 L은 파울리 Y의 플러스에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고 R은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죠. 그러니까 인이 이렇게 R에 있기 때문에 중첩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베이시스에서 보면 중첩이 아니기 때문에 100번을 해도 100번 같은 벡터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저먼트 R라는 분석 툴을 이용을 하면 측정 후의 분석을 좀 더 이론적으로 정교하게 분석을 할 수 있도록 Q3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조금 기본적인 측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남은 시간에 간단한 베리에이션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측정을 여러 가지 측정을 연이어서 측정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상태가 이렇게 이런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큐빅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큐빅가 이런 중첩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측정을 해보면, 측정을 하는데 지금 여기 아까와 달리 오퍼레이터가 두 개가 들어있죠. 한 집합으로 해서 집합으로 묶여서 두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큐빅 1의 파울리 G를 측정을 하고 큐빅 2의 파울리 G를 측정하고, 이거는 순서에 상관없기 때문에 뭐 상관없지만 정확히 해석을 해보면 두 번째,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측정을 합니다. 파울리 2의 두 번째 큐빗의 파울리 G를 먼저 측정을 하고 첫 번째 큐빗의 파울리 G를 연이어서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측정 결과 붕괴한 상태에 다시 또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측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측정할 때마다 여러 가지 다른 값들이 이제 나오겠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측정 값을 여러 번 반복을 하면 측정 값이 나오고, 또 측정 값을 확인하려면 리드아웃 함수에 측정했을 때 명시했던 오퍼레이터를 그대로 명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측정 값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거를 한번 역시 500번 정도 돌려서 히스토그램을 한번 해보면, 3차원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면 분포가 큐빗이 첫 번째 큐빗이 0이고 두 번째 큐빗이 또 0인 확률이 얼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큐빗은 1이 나오고 두 번째 큐빗의 파울리 G를 측정한 것은 0이 나오는 것은 확률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네 가지 서로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서는 첫 번째 큐빗에 측정한 G값에서는 그러니까 1이 나오지만 두 번째 큐빗에서 1이 나올 확률은 없는 거죠. 예, 또 하나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자주 특히 양자 오류 정정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측정이 바로 컬렉티브 메저먼트. 컬렉티브 메저먼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큐빗에 작용하는 파울리 연산자를 곱한 것을 측정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비슷한 이러한 중첩 상태를 마련을 하고 여기에 측정을 하는데 아까 집합으로 두 개를 썼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이렇게 곱하기로 돼 있죠. 첫 번째 큐빗에 작용하는 파울리 연산자 파울리 G, 그 다음 두 번째 큐빗에 작용하는 파울리 G 두 개가 곱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울리 G1과 G2의 곱하기를 측정하는 거겠죠. 그래도 측정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옵니다. 해도. 그래서 똑같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와 같이 측정을 했을 때와 동일한 오퍼레이터를 그대로 리드아웃에 측정을 해주면 측정 값이 나오고요. 이거를 한 역시 500번 정도 돌린 후에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가능한 측정 값으로 0 혹은 데이터 값을 한번 잠깐 볼까요? 보면 0 아니면 1밖에 안 나오는데 0이 나올 확률이 1이 나올 확률의 한 대용 봐서 한 절반 정도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 설명드린 내용에서는 새로 나온 함수는 measurement와 readout이 있네요. 하나 빠뜨렸네요. measurement가 있고 measurement as라는 분석 툴이 있죠. 이 세 개의 함수를 적절히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물리학적인 내용은 제 책에 챕터 1에 있고 Q3에 포함되어 있는 도움말을 본다면 이 Measurements on Quantum States라는 도움말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오늘 이번에 설명한 내용보다 훨씬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